자, 첫 번째, 세안을 한 번만 꼼꼼히 하는 것이 맞는지. 두 번째,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맞는지. 세 번째, 폼 클렌징을 2번 닦아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피부의 가장 기본인 클렌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화장 기법이 발달을 하고 또 여성분들뿐 아니라 남성분들도 선크림뿐 아니라 비비크림 등등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을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화장품 성분들이 피부에서 충분히 닦여지지 못해서 각종 트러블로 생겨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안을 물로만 해라, 어떤 사람은 이중 세안을 해라, 어떤 사람은 막 여러 번 해라, 어떤 사람은 피부 장벽에 손상을 받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클렌징인지 애매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클렌징만 똑바로 하더라도 피부가 좋아질 만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자,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한 화장, 선크림 후 클렌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폐물은 제거하되, 두 번째, 피부 장벽은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클렌징의 핵심입니다. 자, 화장품 산업이 발달하면서 얼굴에 무엇인가를 바르는 종류와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남성분들도 선크림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한두 개 정도는 외출 시에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고 나가게 됩니다. 자, 또한 모공을 통해서 피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지워내지 못한다면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모공을 막아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핵심은 1번 노폐물의 제거입니다. 자,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피부 장벽으로서 보습과 피부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벽을 이루고 있는 벽돌과 같은 피부 각질 세포, 그 사이사이에 시멘트 같은 세포간 지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각질 세포 안에는 천연 보습인자, 영어로는 Natural Moisturizing Factor가 있는데 이는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안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이러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면 안 되므로 두 번째 핵심은 바로 2번 피부 장벽의 보호입니다. 이중 세안이라는 것은 사실 피부과학적으로는 딱 정해진 세안 방법은 아닙니다. 자, 통상적으로 1차 세안을 하고 이어서 2차 세안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중 세안의 개념은 1차 세안은 1차 세안제로 물 없이 바로 피부의 화장품이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2차 세안은 주로 폼 클렌징을 통해서 물로 깨끗하게 1차 세안제를 포함해서 깨끗이 닦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세안을 한 번만 꼼꼼히 하는 것이 맞는지. 두 번째,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맞는지. 세 번째, 폼 클렌징을 2번 닦아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무조건 이중 세안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요즘처럼 화장품의 종류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 선블록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중 세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부 타입별로 즉 건성인지 지성인지 민감성인지 또는 여드름성 피부인지 화장을 평소에는 가볍게 하는지 두껍게 하는지에 따라 1차 세안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중 세안은 사실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선블록 마셨다는 분들도 자가 클렌징을 한 이후에 피부 표면에 선블록 입자가 남아있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는데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이러한 화장품의 파티클들이 반응하는 것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자차 선크림은 일반적인 환자분들의 자가 세안 방법으로는 잘 제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피부 표면에 저류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요즘에 톤업을 시킨다는 선크림 등이 특히 입자들이 세안 이후에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것을 자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선크림만 바르더라도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중 세안이 필요한 것을 알았으니 이제 클렌징 제품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안제를 선택할 때 제 화장품 영상들을 보시면 언급되지만 화장품은 유분기가 적은 것에서 많은 것 순으로 제형이 워터, 겔, 로션, 크림,
오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렌징 제품은 여기에 앞에 클렌징만 붙이면 됩니다. 클렌징 워터, 클렌징 겔, 클렌징 로션, 클렌징 밀크, 클렌징 크림, 클렌징 오일입니다. 앞에 있을수록 유분기가 적으니까 유분이 많은, 즉 지성인 사람이 쓰면 좋겠고, 뒤에 있을수록 유분기가 많으니까 건성인 사람이 쓰면 좋겠죠. 하지만 첫 번째 그 클렌징 워터의 경우에는 세정력이 낮은 편이어서 모공이 발달되고 굉장히 오일리한 분들이 메이크업을 하신 경우 클렌징 워터로 1차 세안을 하는 경우 화장품 성분들이 충분히 닦여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클렌징 오일의 경우에는 화장품에 대한 세정력이 좋아서 많이 찾으시지만 2차 세안 시 충분히 닦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세안을 하고 난 후에는 폼 클렌저를 통해서 2차 세안을 해줍니다. 자, 폼 클렌저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몸의 바깥층이 pH가 5.5 정도로 약산성을 띌 때 피부 바깥층의 중요한 효소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피부는 이렇게 약산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고 pH의 밸런스가 무너질 때 피부 장벽의 손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1분 정도 집중력 있게 구석구석 세안했을 때 건성이든 지성이든 너무 땡기는 느낌이 들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렌징 방법의 설명에 앞서서 일단 화장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썬블럭 중에서 특히 무기자차나 톤업 기능이 포함된 성분들은 이중 세안이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피부에 이런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 계열들이 발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폼 클렌징을 통한 2차 세안만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커버력이 있는 제품이 발라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 손을 일단 깨끗이 닦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차 세안하기인데 1차 세안제를 본인 피부에 맞게 선택을 한 다음에 얼굴에 골고루 닦아줍니다. 이때의 핵심은 메이크업 성분과 노폐물들을 잘 유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나 모공이 발달한 부위와 입과 턱 주변의 화장품들의 파티클들이 자가 세안 이후에 저류가 되는 것을 임상적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 실제로 본인은 깨끗하게 지워진 것 같아도 화장솜으로 막 추가적으로 닦아내더라도 이런 화장품의 파티클들이 레이저와 반응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모공의 발달 부위와 특히나 입 주변에도 많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위들은 신경 써서 충분히 구석구석 롤링을 해서 유화를 시켜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러한 1차 세안 시 방심할 수 있는 부위를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모공이 발달되어 있는 이마미간 쪽, 코, 앞광대는 신경 써서 클렌징을 하지만 실제로 방심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턱과 입 주변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임상적으로 세안 이후에도 이러한 화장품의 파티클들이 모공 사이에 저류가 되어 있는 것을 흔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눈 밑의 여성분들이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발라진 화장품들이 눈 밑 잔주름 부위나 눈가 가까운 쪽 부위에 충분히 닦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또한 헤어라인에 따라서 화장을 할 때 두피 안쪽까지 경계 앉으려고 메이크업이 들어갔는데 세안할 때는 이러한 헤어라인까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 2차 세안하기인데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세안이 한 번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제가 말하는 모든 한 번 이상의 세안이 들어가는 것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약산성 세안제가 아닌 세안제를 2번 막 3번씩 세안하는 것은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차 세안 시에 1차 세안제로 유화가 된 성분들을 잘 닦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을 경우 2차 세안이 똑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닦여지려고 들어간 오일이 오히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될 수가 있고 환자분들께 자가 세안을 시켜보면 헤어라인 쪽에 1차 세안이 들어간 것들이 2차 세안 시에 충분히 닦여지지 못하고 두피 근처에 남아있는 경우들을 흔히 관찰할 수 있으므로 헤어라인 안쪽까지 머리 감듯이 세안이 들어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미온수로 세안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은 세안은 항상 찬물과 뜨거운 물이 아닌 미온수로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극단적인 온도 변화는 피부에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말기입니다. 모공에 화장품과 노폐물이 절이되지 않게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브러쉬와 같은 디바이스들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위는 피부의 pH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피부 질환도 유발되며 홍조를 유발할 수도 있고 모공을 자극하는 경우에는 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나중에 제가 다룰 예정이지만 기미 부위에 필요 이상의 압박으로 마사지가 계속 해주는 것이 기미 악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바이스로 세안하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모공에는 자기 전 로션이나 크림 타입 등의 수면 시간 동안의 피지와 땀, 그리고 베개나 이불의 먼지와 뒤섞여 존재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화장은 되어 있진 않지만 물세안보다는 약산성 세안제로 1분 정도 이내로 가볍게 세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까지 화장, 선크림 후 깨끗하게 세안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피부 타입별로 화장을 약하게 했는지 진하게 했는지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면서 최대한 화장품의 입자들이 피부에 잔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렌징 방법의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서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